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전공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단체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은 무기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학교육 수련병원 협의체 등은 어제 보건복지부가 구성하는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이 안을 두고 집단 유진을 중단할지 회의를 밤새 진행했지만 결국 계속 이어가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엘리트주의 그리고 어긋난 정의라는 소제목의 글을 같이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글의 저자는 현직 의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의대에 들어가기 이전의 고등학교 생활부터의 델론만 지원해주고 누리게 되는 혜택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공교육 제도권이 부여한 특혜가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하며 고교 3년을 보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능력주의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이런 특혜를 받는 전국의 상위권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의과대학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 의사들의 투쟁 동력이 바로 그 가치라는 것이죠. 입시를 통해 의대와 병원 생활까지 순차적 자기 검증을 거친 이들이 엘리트주의 또는 능력주의에 반하는 공공성이라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한국 고등학교는 계급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적별로 비슷한 성적의 학생끼리 성적권을 형성하고 다른 성적권 학생들과의 계층 이동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대신 등급은 마치 계급처럼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특정 학생권은 학교가 제공하는 편의와 지원을 독점한다면 그들은 성적 상위권의 특권층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모두가 특권과 계급의 존재를 망각하고 너가 공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능력주의라는 이름으로 문제 제기 또한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의대에 진학할 정도의 학생들은 하위권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혜택을 항상 누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 강사의 학원 수업은 1등급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인기 교내 동아리 가입도 성적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의대생들은 공교육 제도 내 최상위 1%의 공인받은 귀족적 엘리트주의를 답습했으며 의대 신입생 환영회에서 만나 서로가 특권층이라는 유대감을 가지며 그들만이 리그가 완성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의과대학의 학습량은 살인적이라고 하네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을 듣고 이번 주 배운 것은 다음 주에 바로 시험을 보는 정도라고 합니다. 6년의 의대와 4, 5년의 전공의 수련이 일종의 이들에게는 의사라는 엘리트란 자기 검증의 시간이 되는 셈이죠. 반복적 자기 검증은 자신의 특권의식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들이 모여 세력을 형성하면 외부의 사소한 관심도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의료체계에 대하여 아는 것도 없으며 의료정책에 손을 대냐는 식의 집단적 엘리트주의가 발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공공의대 게이트 논란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대는 비리 온상이며 진행된다면 더 많은 비리와 불공정이 발생한다는 점이라는 것을 그들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입생을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선발한다는 것에 관하여 주목합니다. 시민단체와 연줄이 있는 이들이 선발될 것이며 자신들처럼 시험이라는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보다 실력 없는 의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반발해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재나 최상위 학생이라는 지위를 얻기 위한 사교육비와 비싼 의대의 입학금과 학비, 살인적인 공부 시간의 투자와 선택받은 자라는三民主义에 입각한 자부심까지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들이 공격 타겟을 잘못 잡았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의대에 관하여 국회에 발의된 내용에는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한다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공의료라는 취지에 맞게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하나의 예시였다는 것이죠. 즉 가짜뉴스에 지레 겁먹고 의사들만이 난리를 일으킨 해프닝 정도라는 것입니다. 공백 해결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이른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낙후 지역에 49명 정원의 공공의대를 세워 졸업생들을 지방에서 10년간 일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 반발에 2년 이상 논의가 중단됐지만 올해도 기본조사비로 예산 4억 원이 편성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최근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공공의대 신설은 이견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 추천 선발 방식을 놓고 현대판 음서제란 반발이 나오는 걸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해 공공의대 대신 내년 초 예정된 의대 증원 논의를 통해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능력주의 승자인 의대생들에겐 추천이라는 단어가 자신들이 노력과 재능으로 얻어낸 정당한 특권을 부정하는 불공정으로 비추었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일부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공공의료체제를 반대하는 근본적 원인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지역별 의료 격차가 심한 것은 저자는 의료 서비스의 배분을 민간에 맡긴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의료의 배분에 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사들은 이런 정부 정책에 무조건적 반대만을 하였으며 전문가의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의료 수가 인상만을 주장하였기에 대중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료 수가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구체적이며 장기적 계획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료 전문가 집단들이 목숨처럼 내세우는 자신들만의 의료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의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특권층이라는 허위의식에 돈만 바라보며 권리와 특권만을 주장한다면 사회적 특권층이나 엘리트주의는 대중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의사들만의 리그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선진국에서는 의료는 당연히 공공적 성격을 가진 사회 서비스라는 생각은 기본입니다. 저자는 이런 나라에서는 공공의료라는 개념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의사들 스스로 공공적 역할을 인식하며 수행한다고 합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성공을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사회가 의대생들과 의사들에게 다른 이들보다 많은 혜택과 권한을 안정된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로 대표되는 사회의 배려가 없었다면 당장 의대 교육부터 받는 의대는 누가 지을 것이며 그 허가 과정과 사회에 기여할 투자라는 개념의 정책은 국가가 정하고 깔아놓은 판이며 그 판 위에서 성공한 것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사회적 배려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숙명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2020년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 사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험 속에서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추진된 의료개혁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집단 이기주의는 의사가 되기까지 살아온 과정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이들이 배운 공정은 능력 있는 자가 더 대우받는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환자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저자는 비난합니다. 또 공간권은 누구에게나 우리나라 어디에서건 보장되어야 하는 공공성의 성격이 강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건강권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와 의사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독하는 신문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어 어설프지만 촬영하여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온이었습니다.